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로지 나라 걱정, 그래도 품위와 또 저희 게이트키핑이 있는 방송입니다. 안녕한 전용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그럼 김은 기자가 밝힌다. 손석희는 이란 인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인사 간단하게 한마디 인사 한마디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웅입니다. 네. 제가 뭐 이래저래 최근에 마음 고생이 좀 네, 컸지요. 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안 선배 또 전 선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그 진실이 승리할 수 있게 우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힘을 근데 좀 주십시오. 예. 네.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데서 네. 볼 때 이렇게 프로필이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프로필을 보여주시죠. 콧날도 좋고 미남이시네요. 미남이에요. 저는 네. 미남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도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눈도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고요. 제가 이렇게 남자의 용모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김은 기자 그 후원을 해 주셔야죠. 많은 걸 너무나 지금 자 여러분들의 이 질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네. 한번 이 답변을 해주셔도 돼요. 우파 변호사 도움받고 계시냐고 기열고님이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네. 예, 우파 변호사님들께서 네.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을 해오셨고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지금 네, 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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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제가 오늘 그 김은 기자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도요 막 그 이 질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 제가 친구들 질문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왔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손석희는 예. 진짜 한마디로 어떤 인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보통 사람들은 하기를 되게 꺼려하는데 그렇죠. 네. 예. 제가 겪은 우리 손석희 사장께서는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손을 만났던 일식 주점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네. 손하고 거기에서 서브하는 그, 여직원하고 네. 승강이가 좀 있었는데 오. 그 여직원이 뭐 예전에 먹던 술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이 그거 아니라고. 네.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네. 분명히 그거를 마셨었는데 네. 그게 무슨 술이었어요? 그게 준마이 700ml였을 겁니다. 어머나 좋은 거 마시네. 하긴 뭐 돈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속으로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지 분명히 자기가 마신 술이고 저도 봤었고 저는 뭐 그 사람하고 술 한 잔도 같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서 가지고 선배님 이거 마신 거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물러서서 결국은 이제 뭐 다른 거 좀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보면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캐릭터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희한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보기 힘든 캐릭터. 거짓말로 똘똘 뭉친 인간이 손석희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에 죄의식을 못 느낀 사람을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글쎄요. 소시오패스라고 그럽니다. 심리학 용어입니다. 저는 뭐 손석희 씨가 그렇다는 이야기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소시오패스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네. 네. 자,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 여자 아나운서에 대해서 50대 여자 아나운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방송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화끈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추론하시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싸움을 네. 뭐 오늘까지만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고 또 그들과 대적해서 뭐 법리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추론하고 예상하는 범위 안에 있다.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상대를 너무 멀리에서 찾지 말라. 네. 네 상대는 항상 네 생활권 반경 500m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뭐 공중파의 50대 여자 아나운서고 뭐 최근 들어가지고 자기의 뭐 사진 같은 거 쫙 내리고 뭐 이런 사람도 그 가까운 범위 안에 있는 거네요. 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선배님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그러면은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들을 이제 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손석희가 배임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아니요. 예. 제가 두 번째 하죠. 예, 예. 이걸 하면서 예, 예. 예. 배임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이 말하자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올려 주신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을 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미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은 그 수사 책임자가 나중에 네. 수사가 끝나고 나서 그 고소인에게 뭐 네. 앞으로 재판도 받으셔야 되니까 준비 네. 잘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재판이라는 거는 기소된 사람이 받는 게 재판인데 그렇죠. 자기들은 저희들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조차 안 한 상황에서 재판을 언급한다는 거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증거죠,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뭐랄까요? 예를 들면 손석희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 이렇게 두꺼운 녹취록이 있었는데 몇백 페이지까지는 아니지만 100페이지 넘는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지연 말단에 한 문장만 발췌를 해서 저한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변호인단이 되게 항의를 하고 네. 수사가 잠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좀 있었고 네. 뭐 제가 그냥 시쳇말로 말씀을 드리면 짜고 네. 치는구나 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죠.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그 김웅 기자에 대한 마녀 사냥이 굉장했잖아요. 네. 돈 뜯어내려는 사이비 기자다. 기자도 아니다. 네. 근데 네.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네. 사실 뭐라 그럴까요? 밀폐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서울에서 뭐 기자 생활을 하고 지상파에서 근무를 하고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공개된 삶을 살아야지 사실상 공인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에게 가서 그런 일을 벌이고 돈을 뭐 요구했다. 네.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지만 그 1월 18일에 역삼동의 제 변호인의 자택에서 손과 만났을 때 네. 그 양반이 헛소리를 계속 뭐 투자 용역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길래 네. 제가 정말 거의 쌍욕만 빼고 다 했어요. 아. 저 사람 보내라. 나는 꼴도 보기 싫고 저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네. 수도 없이 저는 거절을 했고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지만 그 네. 주식회사는 이미 폐업 상태예요. 네. 손도 그걸 알고 있었고 네. 근데 폐업된 회사에 무슨 몇 억을 투자를 합니까? 네. 그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저는 제가 어제도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돈 쫓아다녔으면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맞아요. 영어도 잘하시는데 로이터에도 계셨고. 네. 네,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손석희 사장을 이제 여러 차례 만나봤잖아요. 근데 예. 손석희 사장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음. 뭐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자 손석희 사장이 언론인으로서 볼 때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언론인만 내공 있는 사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느꼈어요? 네. 제가 손 사장을 보고 느낀 거는 이 사람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유튜브에서 이 사람은 그 뉴스 스크립트를 그냥 읽어주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저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출입처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고 출입처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서울시청 한번 나갔는데 한번 금방 나가셨어요? 짧게 얘기했죠. 네. 현장에서 타사 기자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취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취재원과 접촉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취재 윤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에 대한 강박이 전혀 없다. 아. 객관성에 대한 강박이 없는 게 네네. 저널리스트일 수 없죠, 사실은. 네. 그런, 그리고 예. 견디질 못했어요. 왜냐면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그냥 이렇게 직업을 바뀌어갖고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 다시 아나운서 한다고 해서 아나운서실로 다시 왔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김웅 기자에 대해서 이제 평판을 저도 이제 언론계에서 알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있지만 그 중에 공통된 게 뭐냐면 자존심 센 사람이다. 그래서 자존심 하나로 우리 기자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녀 사냥이 굉장히 심한데 제일 참을 수 없는 나에 대한 마녀 사냥 그거는 뭐였습니까? 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청소부의 손은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깨끗한 사람만 기자 생활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나서 지금 상황, 지금 사건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네. 다 흠결도 있고 누구나 네. 다 오류도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네. 살면서. 그런데 그 과거가 현재를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분명히 살면서 많은 오류를 범했고 실수도 했었죠. 그런데 네. 그 오류와 실수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왜곡해서 보신다면 그거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예, 그런 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시죠. 우리 사회가 문제가 사안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와 B를 분리해서 현재 사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물타기 위해서 과거의 당사자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해서 그러므로 이건 이 사건은 그거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은 손석희 사장이 과연 직무유기를 했는가, 또 부도덕한 일을 했는가, 또 언론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 경찰도 애매모호하게 강자죠. 참 강자하고 싸우는 기분이 어때요 지금? 그래요, 네, 진짜. 강자하고 싸우는 기분. 네.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이유가 네. 네.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싸우려고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싸워요, 저는. 네. 기자들이 그래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옳다라고 판단했을 때 싸우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뭐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 계란 맞는데 네. 바위는 손석희가 아니라 이 정권이에요. 네, 좌파 세력이 바위지 손은 사실 바위도 아니에요. 뭐 쇠똥구리가 굴리는 쇠똥 정도가 아닌가. 네. 예,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손석희를 협박했습니까? 지금 예. 경찰에서는 그렇게 기소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그 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해악을 고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손 사장, 내가 당신 말이야, 내가 다음 달까지 그 자리에서 앵커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어. 아니면 내가 뭘 어디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 매장시킬 사회적으로 거야. 매장을 시킬 네. 거야.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럴 수도 네. 없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가서 그런 언사를 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이 그냥 파탄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손석희는 지금도 자신의 방송을 거의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 브리핑에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만약 그랬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는 이미 구속됐겠죠. 오히려 저는 네.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손석희에 대한 일정 정도의 연민과 동정이 있었죠. 도우려고 사실 했었어요. 솔직히 그게 말씀드리면. 드러나더라고요. 네. 저는 협박을 한 사실이 근데 없습니다. JTBC에서는 손석희를 왜 이렇게 싸고 돌까요? 그래서 김은 기자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석희 플러스 JTBC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 안영환 선수도 얘기했지만 다 그만둘 최소한 앵커라도 그만둘 일인데 앵커는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사장직은 뭐 네.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네.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네. 그손 선생께서 네. 저를 처음에 봤을 때 자기는 1년 안에 그만둔다고 했었어요. 네. 더 이상 못하겠다. 네. 이 아비규환을 떠나고 싶다. 내가 그만둘 때 너한테 맨 먼저 팁을 줄 테니 너가 단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 그만두는 게 무슨 단독 기사냐? 그걸 무슨 나한테 대단한 호의라고 지금 얘기하냐? 그걸 단독 기사라. 네. 이 양반이 지금 장난을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단합니다. 예. 평소에도 얘기하는 걸 보면 네. 그 홍석현 회장인가요? 네,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손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음. 홍은 오로지 정치판에서 자기 입신할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 되고 싶어 하죠. 네. 아직 어디에 가서도 자기를 이용만 하지 실제로 자기를 아끼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이 손 이후에 포스트 손을 찾지 못해서 계속 놔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일리가 있네요. 그 JTBC의 그 기자한테 제가 이렇게 건너서 들었는데 손석희 사장은 텔레비에 나오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들 사이에서 그 말단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욕 잘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 것도 들어보셨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 선배 제가 이런 얘기. 아니 내가 KBS 선배들한테도 이런 짓을 안 당해봤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무슨 MBC 아나운서 후배예요. 뭐 저랑 근무를 같이 해봤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제가 학교 후배입니까? 뭐예요? 아니 그런 쌍욕을 어떻게 하냐고. 저는 진짜로 KBS 선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기껏해야 뭐 새 뭐라고 하는 정도죠. 화났을 때. 네. 저는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정도만 해도 게시판에 남자들끼리. 글 쓰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양반은 너무나 대놓고 희정 잡배들이나 입에 담을 만한 그런 쌍욕을 해대서 제가 거의 정말 분개했지만 그냥 가벼운 워닝 수준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KBS에서도 이런 일은 안 한다. 그래도 JTBC 여자 기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 기자들을 계속 이렇게 대담하는데 나오라고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자는 좋아하나 봐요. 제가 뭐 네. 그래 이거 오늘 전혀 계획에 없던 네. 얘기인데 네. 그 KBS 아나운서들은 뭐 어느 정도 하다 프리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네. 나가지도 않은 아나운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 양반이 뭐 시선 집중인가요? 라디오 프로그램 할 때 있었죠. 좀 나와달라고. 네. 근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나운서한테. 네, 프리로 나가 있는 아나운서한테 출연을 해달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 공영방송 지금 기자로 재직 중인 아나운서한테 MBC 라디오에 나와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는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없다. 그렇죠. 또 그녀는 누구인가? 예. 옹골찬 그녀는 누구인가? 이제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정희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SSK님, 그다음에 써니리님, 또 스마일 캔디님 이분들이 다 이렇게 그 김은 기자님하고 또 진실이 이길 거라고 세 분이 점심이라도 드시라고 점심 드시고 가세요고 네 이런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이제 우리 네. 그 어휘 선택 이런 데 좀 수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나 좀 궁금해요, 솔직히. 네. 왜냐면 앵커 멘트는 네. 뭐 사실 다 써준 대로 뭐 써주잖아요. 아니 또 본인이 쫙 써서 읽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하면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내공이 드러납니다. 우리 언론사에서 내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때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 예전에 뭐 미국의 모 대통령이 쓰는 어휘가 되게 한정돼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다 뭐 이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 손석희 선생도 한번 만나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무식해요. 진짜 정말.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어떻게 했었냐면 토론을 할 때 토론 패널로 참가하는 게 어렵지. 네. 맞아요. 사회를 보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난 아니에요.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맞아요. 사회가 맞아요. 굉장히 쉬워요, 진짜. 네. 아니 선생님 아시잖아요. 네. 패널로 나가서 네. 네. 유시민을 깨트리는 게 어려운 거지. 네. 네. 그 둘 사이에서 중재하고 잠깐만요. 이쪽 얘기하게 그렇죠. 뭐 이 정도 교통 정리는 네. 사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거기에 네. 대한 아우라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네. 이런 기대 아니면 허상이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웃겨요. 사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오. 손석희가 누군가하고 한번 네. 토론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고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이제 절대로 하지 않을 건데요. 그런 손석희가 제일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였나요? 아 글쎄요 그 제가 처음 봤을 때 네.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그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둘째가 지금 모 경제신문에 네. 기자로 재직 중인데 네, 이 친구가 알아요. 그 경제신문을 떠나고 싶어 한대요. 네. 다른 회사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아, 이 친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언론사에서 뭐 옮겨 다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자기 아들이라는 게 뭐 드러나서 자기가 그 다른데 원서를 못 내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자기 직원 중에 누구가 예전에 나를 욕하던 사람인데 뭐 어쩌고 네. 저쩌고 그런 신변잡기적인 얘기는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쪼잔하고 좀 자잘한 막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 부담스럽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범함이 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아니 수사기관에 출석하는데 무슨 폴라티를 입고 나와요.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목을 왜 이렇게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진짜로. 목이 많이 늙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선배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장은 좀 입어야죠 사실. 조국, 손석희 이렇게 폴라티 입는 남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용모를 미모 가꾸는데 굉장히 열심히. 제가 겪었던 남자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뭐 국회에 백바지 입고 나오고 이 양반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국가예요. 폴라티 입고 나오고. 국가죠. 아 그럼 좀 아무튼 뭐 직접 만나보시면 대범함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하정현님께서 안전빵빵 애청하고 응원한다고 김은 기자님 힘내시라고. 네. 네. 정말 힘내십시오. 그 네. 손석희가 그 저기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 김 얘기는 기자님.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네. 느끼기에 1년 안에 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네.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네.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네. 인식이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뭐 아,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래저래 자신이 버려놓은 일들, 책임지지 못할 일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부담으로 갖고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네. 아주 예리하고 탁월한 분석이네요. 네. 네. 정말. 그리고 여러분 아직은, 저기 네. 안영환 선배 저 여의도 다시 한번 가실 수 있게 네. 아니, 그건 도와주세요. 아우, 짱이에요, 자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손석희 씨가 사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언론인 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계속 네. 하니까 전 정말 의아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언론인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반인들 상대로 네. 여론조사 그렇죠. 보니까 네. 많이 알려진 사람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우리처럼 사슴말 해보고 말단 네. 기업원 기자들 입장에서 보고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이제 가끔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황당한. 네. 이것도 얘기. 아, 괜찮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은요,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중앙언론사 기자들은 네. 대부분 사건 기자를 거쳐요. 그렇죠. 예. 거쳐야 됩니다. 그게 공식적인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기자에 입문한 프로토콜인데. 그 많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많이 깨졌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각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안영환 데스크한테 제가 많이 혼돈하고 네.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 배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사실 저희들은 기자로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언론인으로 맞아요. 취급을 해주지 네.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